네, 로스터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간략하게 할 겁니다. 사실은 예전 뭐 NHL 같은 느낌에 좀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토너먼트가 아까도 이제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한계점이라든가 결국은 이제 좀 베스트 온 베스트를 표방을 하지만 올림픽에 비견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각 잡고는 진행을 물론 이제 분량 자체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뭐 제가 항상 가볍게 준비를 한다라고 해도 이제 좀 결국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길어지는데 그렇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올림픽만큼 이렇게 이제 좀 빡세게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할 텐데 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좀 변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뭐 수치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뭐 NHL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근데 뭐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알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그죠. 뭐 선수들이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진행을 하는 이런 그림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거의 안 들어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핀란드 첫 번째 이제 오늘은 이제 핀란드랑 스웨덴에 대한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해볼 텐데 뭐 숙명의 라이벌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개요란에서 이제 일정 설명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대할 만한 뭐 어떻게 보면 캐나다,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이런 이제 좀 숙적들이 라이벌 대결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핀란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최초 발표 명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경된 로스터가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 변경된 부분은 뒤에 이제 따로 슬라이드를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아호, 에르미야, 바르코프, 그란룬드, 하울라, 힌츠, 카코, 라이네, 레코넨, 룬델, 루오스타리넨, 란타넨, 테레베이넨 뭐 이런 선수들 어떻게 보면 간판급 선수를 많이 이제 포진이 된 상황이고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하칸페, 헤이스카넨 그리고 이제 누구냐 리스톨라이넨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하차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 선수가 들어왔고요. 린델, 미콜라, 메테 그리고 벨리메키 이제 요 4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7명 중에서 합류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골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뭐 넘버원으로 사루스가 나오게 될 거고 우코페커 루코넨과 란키넨 이렇게 선발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근데 아까도 이제 그 제가 앞선 내용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풀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그렇게 넓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51명. 그러니까 올해 이제 NHL 무대를 밟은 핀란드 선수가 51명인데 그 51명 중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부상자 빠지고 물론 공격수들은 아주 화려한 면모들이 많지만 지금 당장 수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 두 명의 부상자가 나왔을 때 좀 대처하기 힘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선수로 많이 뽑혀 있고 이런 과정에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체 선수 일단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대회에서 이제 결국은 하차하게 된 선수 헤이스카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팀에서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하칸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 토론토랑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뭔가 활약을 하는 뭐 실제로 이제 올해 부상이 완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하기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많이 결장을 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리스톨라이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하차를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하칸페어 올 시즌 경기 자체를 많이 출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헤이스카넨이라든가 리스톨라이넨 같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시간을 소화를 해주고 물론 이제 리스톨라이넨이 요즘 하는 거 보면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해도 어쨌든 헤이스칸에 빠진 거 이것도 이제 좀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3명의 선수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 선수로 들어온 선수가 우르오 바카나이넨 그리고 헨리 요키아르유, 니콜라스 마틴 팔로 이런 선수들이 옵니다. 그죠? 핀란드조차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NHL 선수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 레벨에서 그냥 이제 전부 다 해가지고 뽑잖아요. 그러면 바카나인의 로키아르 마틴 팔로 절대 안 뽑혔을 겁니다. 저희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쿼드에서 유럽 선수들까지도 뽑을 수 있다. IIHF랑 협약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바카나인의 로키아르 마틴 팔로는 안 뽑혔을 겁니다. 이 선수들은 그냥 안 뽑히고요. 유럽에서 이제 좋은 선수를 뽑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또 안 뽑혔을 거니까
일단 어쨌든 이제 요 과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린 거는 나가는 선수 대비해가지고 들어온 선수들이 결국은 핀란드조차 굉장히 빡센 상황이다. 이제 이거 하나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 및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도 뭐 감독은 이제 국가대표 감독, 올해부터 이제 국가대표 팀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안티 펜라넨 감독으로 이제 이 체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플로리다에서 몸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어모로티. 사실 이것도 이제 협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NHL도에 또 몸을 담고 있는. 왜냐하면 또 이 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진짜 이제 전업 국가대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갈 수 있지만 뭐 이제 뭐 코치들이 예를 들면 그 클럽 팀을 겸업을 하고 있다는 이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나가기도 또 어려운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지금 뭐 데려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어쨌든 감독 코치진은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하키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NHL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그 국제전 주간이 있거든요. IIHF 주간으로 돌아가는 그 IIHF 캘린더로 돌아가는 팀들은 국제전 주간을 합니다. 뭐 축구에서도 국제전 주간 하는 것처럼 하키에서도 국제전 주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11월, 12월, 2월 뭐 이제 시즌 중에 이렇게 되면 5월까지도 뭐 이제 5월은 보통 이제 시즌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별 이제 의미가 없이 돌아가고 EHD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5월 유로 하키 투어. 그러니까 국제전에 펼쳐지는 이런 토너먼트. 이제 국제전 주간에는 이렇게 이제 좀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3, 3, 5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토너먼트 같은 걸 진행을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티어별로 이렇게 국가별이 모이게 되는데 EHT라고 불리는 건 이제 유로 하키 투어인데 그 국제전 주간에 이제 3, 3, 5 펼쳐지는 토너먼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토너먼트예요.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그리고 체코 이제 이렇게 이제 4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러시아가 깽판을 치는 바람에 이제 스위스가 이제 요 프로그램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2월 EHT가 지금 진행이 끝났습니다. 2월 이제 베이에르 하키 게임스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그 과정에서 카리엘라 컵이 이제 핀란드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스위스 하키 게임이 뭐 말 그대로 스위스에 진행이 되고 베이에르 같은 경우에 스웨덴에서 진행이 되는데 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끝났는데 핀란드가 이번 요 대회 EHT에서 성적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11월 카리엘라 컵에서도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위스에서도 2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베이에르 하키 게임에서도 1등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EHT에서 핀란드가 성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고무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안티 펜라넨 감독이 이 올해부터 이제 지휘봉을 잡고 이제 그 감독으로서 팀을 꾸려가는데 요 부분에서 일단 국제전 EHT에서는 굉장히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이번 핀란드 대표팀도 좀 기대할 만한 측면은 사실은 의외로 좀 있다. 이 감독 코칭 스태프 면에서도 좀 기대할 만한 측면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뎁스 차트도 이제 보고 넘어가고 이제 뎁스 차트 보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이제 뎁스 차트에서 좀 이제 생각을 하는 좀 이제 로스의 뭐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키플레이어가 될 만한 선수들을 이제 좀 꼽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1라인은 바르코프, 힌츠, 란타넨이 좀 무난하게 구성이 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힌츠랑 란타넨을 집어넣은 건 좀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란타넨 선수를 캐롤라이나에 영입을 했을 때 좀 의외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이야기로 핀란드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호랑 란타넨이 생각보다 여전히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괜히 국가대표팀에서 그동안 사실 이제 제가 그 내용을 하면서도 아호랑 란타넨이 같은 라인에서 뛴 적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캐롤라이나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다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잘 맞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와 영혼의 파트너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바르코프, 힌츠, 란타넨을 좀 조합을 맞추는 게 조금 더 무난해 보이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테레베니넨 아호. 왜냐면 이제 테레베니넨 아호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캐롤라인에서 굉장히 오래 맞췄는데 이 라인은 어떻게 보면 잘 굴러갔었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2018년 우리가 월드 챔피언십 나갔을 때도 이 테레베니넨 아호 라인에 아주 호되게 혼난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오른쪽 윙에는 라인의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최근에 테레베니넨 선수가 사실 득점 기여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라인의 이런
화력을 좀 기대하고자 이제 요렇게 라인을 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라인에는 이제 플로리다의 이제 3라인으로 보고 있는 룬델과 루오스타리네를 이제 집어넣으면서 여기 이제 카코를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에서의 액센트를 가미를 하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루오스타리네 룬델이 기본적으로 하드워킹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잘 해주고 뭐 득점도 이제 나쁘게 않게 뽑기는 하지만은 카코의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점까지도 잘 보완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로어스텐 룬델을 기반으로 카코 선수를 3라인에 집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라인은 좀 이제 젊은 선수들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라인에 레코넨, 하울라, 그란룬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4라인은 이제 적당히 경험도 이제 많이 이제 갖춰진 이런 그림이 되게 될 거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스피드라든가 그리고 스피드가 빠르지 않, 뭐 레코넨이나 하울라는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뭐 그란룬드 같이 스피드가 좀 빠르지 않다라고 해도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이라든가 좀 이제 뭐 수비를 그라운드가 엄청 잘하진 않지만 좀 열심히 하기는 하거든요. 이제 뭐 공수 양면에서 이렇게 좀 기여를 할 수가 있는. 왜냐면 루어스타리네 룬델 카코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경기력에서 흔들리는 그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도 레코넨, 하울라, 그란룬드를 그냥 3라인에 뭐 4라인 좀 정신 3라인 이 룬델 뭐 이 라인 좀 정신 못 차리냐 이러면 이제 4라인을 좀 3라인 같은 느낌으로 또 기용을 해도 무난하게 그냥 잘 풀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그림에서의 의도가 있는 이제 요거 라인업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 2라인에는 이제 뭐 1, 2라인 센터 바르코파, 아호의 이런 정말 컴플리트 투웨이 게임 뭐 사실 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정말 란타넨과 라이네라는 이 또 특급 또 공격 옵션을 또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핀란드가 1, 2라인의 화력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요 부분을 생각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많이 문제예요, 지금. 물론 이제 이게 뭐 의외로 괜찮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어쨌든 린델과 요키아르 이제 이렇게 조합이 들어가게 될 거고 2라인에 미콜라와 바카나이넨 그리고 이제 3라인에 올리메테 선수와 벨리메키 그냥 이제 유타 같은 라인을 그냥 묶었습니다. 마틴 팔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벨리메키를 빼고 이제 요 자리에 넣긴 좀 저는 너무 도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짤없이 7번째 수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린델과 미콜라 같이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수비형 수비수에다가 물론 바카나이넨은 기본적으로 좀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 어쨌든 바카나이넨이랑 요키하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좀 임팩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선수가 결국 이제 뭐 리솔라이넨이랑 누구냐 그 헤이스카넨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요. 특히 헤이스카넨 자리가 참 린델 헤이스카넨이라고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게 좋은 1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호흡도 맞춰봐. 이제 이런 측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수비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부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핀란드가 생각한 수비진 자체가 상당히 많이 깨졌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의 좀 불안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꽤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뭐 베테랑 코어들은 이제 좋은 수비력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메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영리한 수비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림 자체가 괜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꼴리지는 뭐 사실상 좀 저는 랑키넨이 왠지 백업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루코넨이 작년의 폼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루코넨이 백업을 역임을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이 팀의 넘버원은 무조건 사로스입니다. 그 그림을 바라봤을 때는 백업으로 결국 이제 랑키넨이 나오느냐 루코넨이 나오느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루코넨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에서의 기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 심해요. 근데 랑키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밴쿠버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그림이라든가 백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을 생각을 하면 저는 오히려 사로스와 랑키넨이 주전 백업으로서 올해 가지 않을까. 이번 대회에서 출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루코넨이 백업으로 올라와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데 올 시즌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왠지 랑키넨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사실은 진짜 단기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별로 뭐 체력적인 안배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그냥 한 명씩 다 테스트를 하면서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특정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기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드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기들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려면 주전 백업 서드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대회는 많아봐야 4경기예요. 많아봐야 4경기입니다. 실제로 3경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휴식일도 없지도 않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전 꼴리만 다 줄창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로스가 넘버원인 시점에서 백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랑캐닝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로스터의 강점이라든가 약점 같은 부분을 좀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역시나 공격진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투웨이 선수다라는 점은 이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점이 되기는 하지만, 핀란드라는 하키 팀의 스타일에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핀란드의 시스템에 길러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대부분 투웨이 선수이기는 한데, 이게 상호 시너지를 내는 게 상당히 클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이 아까 보셨겠지만 근면하고 탄탄한 수비적인 경기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 선수가 많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라인에 같이 아닌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코처럼 조금 불안한 선수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웨이 공격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전반적으로 다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진짜 뭐 탑6, 탑9 수준에서도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아호, 바르코프, 힌츠, 루오스타리넨, 룬델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격만큼이나 수비에서도 정말 큰 이제 그런 이제 경기력을 펼치는 선수들이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선수들 아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짠 라인에서 보시겠으면 1라인, 2라인, 3라인에서 전반적으로 다 포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그죠? 수비적인 부분에서 구멍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라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근면한 활동량이라든가 아니면 스피드가 돋보이는 그죠? 이런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까 뭐 4라인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도 그죠? 하울라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뭐 미네소타라든가 베이거스라든가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해왔고, 레코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그 콜로라도에서는 탑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신체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고 체킹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근면함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크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1, 2, 3라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4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런 특질적인 부분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시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핀란드가 사실 기본적으로 연령대별로도 그 색깔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더 18도 그렇고 언더 20도 그렇고 그 성인 대표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이 굉장히 탄탄한 수비적인 게임을 펼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웅크리는 운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웅크리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역습, 그죠? 이제 이게 빈틈이 나왔을 때 역습이라든가 이런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차이점을 벌리면서 이렇게 이제 한두 골 차이를 벌렸는데, 상대방은 이제 더 이제 그 공격에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핀란드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 뚫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역습 얻어맞고 막 점수가 더 벌어지고 이런 느낌에서 핀란드가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재미를 보는 팀입니다. 근데 이게 연령대 대표팀 다 그래요. 핀란드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들도 지금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팀 선발이 된 선수들도 그렇고 주니어 시절부터 이렇게 좀 일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핀란드이기 때문에 대표팀 소집을 한다라고 해도 이 핀란드 하키의 이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좀 선수들이 이런저렇게 이렇게 뽑아보니까 좀 일관적인 컬러를 내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가끔씩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핀란드는 그런 거 없이 예전부터 호흡 많이 맞췄고 예전부터 이런 시스템이 많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변수가 굉장히 적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비적인 운영을 하기에도 여전히 좋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운영을 하기에도 지금 투웨이 선수들이 많이 공격진에 포진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 강점은 조합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조합이 많다라는 겁니다. 공격진만 봐도 지금 테레베인의 나호, 그죠? 전 캐롤라이나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고, 뭐 여기다가 뭐 그냥 란타넨을 끼얹어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란타넨을 한번 이제 얹어보는 시도를 해봐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제가 이제 란타넨이랑 힌츠를 이제 묶은 이유는 옛날에 이제 란타넨이랑 힌츠가 2016년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같은 조합이었는데 상당히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1라인에 란타넨 힌츠에다가 가운데다가 바루코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라인 같은 경우에는 루오스타리넨이랑 룬델인데 지금 플로리다 3라인 보고 있는 선수들이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라인 케미스트리도 잘 돌아가고 팀이 일관적인 그 대표팀의 컬러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시너지가 받을 만한 그런 국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핀란드의 이런 수비적인 게임 같은 부분은 이번 대회에도 좀 무난하게 잘 굴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되는 점 일단 하나는 수비수들 좀 이탈 문제가 발생을 했죠. 아까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뼈아픈 자원은 헤이스카넨입니다. 왜 헤이스카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선수가 해야 되는 게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였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메인 퍽 운반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플레이라든가 공격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느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였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역할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됐던 자원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헤이스칸이 이제 정말 경기당 30분씩 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로스터 스쿼드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왜냐하면 핀란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팀에 비해서 수비진에서 공격 지원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 공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수비수들 다른 팀들 명단을 보시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케일 머카, 조시 모리시, 셰이 시어더 같은 선수들이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달린, 카일손, 헤드만, 안데르손 이런 선수들이 뽑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폭스 페이버, 헤니핀, 샌더슨, 워런스키 뭐 이런 선수들 막 많이 뽑히고 솔직히 맥커보이까지 이런 이제 역할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핀란드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헤이스카넨을 제외를 하면은 그 역할 자체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죠?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약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헤이스카넨이 이번에 뽑혀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정말 이제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빠졌으니까. 물론 뭐 대입차 자원으로 진짜 뭐 요키하르라든가 뭐 이런 자원을 선발을 했는데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문제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리스톨라이넨이랑 합칸페, 그죠? 리스톨라이넨 합칸페 이 두 명의 선수도 지금 이제 대표팀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하고 버티는 운영에서 수비력이 강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리스톨라이넨이랑 합칸페조차 사이즈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수비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뽑힌 대체 자원들보다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자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버티는 힘, 수비, 물론 이제 공격수들이 워낙 이제 투웨이 게임이 잘 되는 선수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보완이 되는 그림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수비에서의 이런 선수들, 주축 자원들의 이런 공백들을 메울 만한 자원은 선발을 하지 못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나오는 그림에서의 결국 수비진에서 좀 우려점이 있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키플레이어 뭐 핀란드를 뽑았습니다. 스웨덴은 이제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 미코 란타넨 선수를 뽑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이제 이 그 내용 큰 줄기가 결국 요거예요. 결국 이제 전체적인 공격진의 수비 능력을 생각을 하면은 실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진이 이제 조금 약해졌다라고 해도 어쨌든 공격진들이 수비 가담을 생각을 하면 실점 문제가 생각보다 물론 이제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핀란드의 그동안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수비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즈나 버티는 능력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존 자원보다 좀 약해지긴 했지만 뭐 마카나이넨이라든가 예, 뭐 요키하루도 어떻게 보면은 뭐 탑4로 뭐 좀 구르는 역할이 많이 나오는 선수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버티는 느낌의 팀 색상에는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의외로 그냥 뭐 수비진 잘 굴러는 가네. 버티는 거 잘 굴러는 가네. 이런 느낌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역습이라든가 파워플레이에서 골을 넣어야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비가 의외로 뭐 별로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를 나왔다고 해도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란타네이 저는 결국은 그 역할을 좀 이제 메인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라인에도 중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라인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몬트리올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란타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캐롤라인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캐롤라인에서 사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좀 골포스트 맞추고 이런 것들은 좀 많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측정치에도 보여주시겠지만은 뭐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리그 최상위권에서 언급이 되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에서의 이런 한방 철퇴를 빵 치는 부분에서의 란타넨이 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플레이에서도 그 오른쪽 플랭크에서 원타이머 슛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력을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진짜 수비로 버티면서 차이를 벌리는 역할, 그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란타넨이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역할을 란타넨이 잘 수행하면 잘 수행할수록 당연히 핀란드의 기본적인 수비적인 컬러를 앞세우는 특질상 승리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란타넨 선수의 활약을 이번에 한번 증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란타넨 개인 입장에서도 지금 캐롤라인에서 많이 좀 부진한 상황, 좀 이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포네이션스에서 좀 분위기를 확실하게 전환을 하고 가는 게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이 란타넨 선수의 정말 핵심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를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